시작! 자, 오늘은 어저께 하던 집합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겁니다. 이제 집합 두 번째 수업 시간이고요. 오늘은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집합의 연산 조건에 대해서 마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의 한두께를 좀 바꿔보고요. 자, 이제 오늘 수업을 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잠깐만 펜 끝에 이상해. 첫 번째 이제 집합 두 번째 수업 시간이에요. 집합 두 번째 수업 시간인데 1단원에 해당하고요. 이게 또 펜 이게 태블릿 다루는 게 매일매일 감도가 달라서 이상하네. 자, 첫 번째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합, 그 다음에 교집합, 그 다음에 차, 그 다음에 여집합,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겁니다. 첫 번째로 배울 거는 바로 합집합이라는 거예요. 합집합은 집합 두 개를 합치는 걸 얘기를 합니다. A 합 B, A 합 집합 B라고 얘기를 하고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그리면은 A, 그 다음에 B. 이게 펜 쓰는 거 좀 감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전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집합의 정의는 X바 원소가 A집합에도 속하고 또는 X가 B집합, 즉 A, B 둘 중에 어디에나 속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는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A 합집합 B예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는 이렇게 되고요. 예시를 들어보면 A는 1, 2, 3 집합 B는 2, 3, 4라고 얘기를 했을 때 A 합집합 B는 얘는 1, 2, 3, 4라고 씁니다. 겹치는 걸 두 번 쓰진 않아요. 겹치는 걸 두 번 쓰진 않으니까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냥 1, 2, 3, 4 이렇게만 쓰게 됩니다. 요 정의에 대해서는 꼭 잘 알아두는 게 좋을 거예요. X가 A집합에 속하거나 또는 B집합에 속한다. 또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교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교집합은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수학적 정의로 X가 A집합에 속하고 이거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네요. A집합에 속하고 그리고 X가 B집합에도 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A집합, B집합 양쪽에 다 속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벤 다이어그램 상으로는 A가 이렇게, B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예시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A, B는 똑같다는 조건 하에 A 교집합 B는 뭐예요? 2하고 3만 겹치죠. 그래서 2하고 3 겹치는 부분만 이렇게 한번 쓰게 됩니다. 이게 뭐야? 교집합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차집합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차집합은 A 빼기 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 빼기 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가 A에 속하고 그리고 X는 B에 속하지 않는 거를 얘기합니다.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을 거예요. 여기 얘기합니다. 순수한 A 부분, 즉 다른 집합과 겹치는 게 없는 순수한 A 부분을 이야기하고요. 차집합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A에서 B를 빼니까 B에 있는 거 전부를 다 빼야 되는데 A 빼기 B를 해봅시다. 왼쪽에 있는 건 똑같다고 했을 때 요거일 때 그러면은 여기가 현재 1이고 여기가 2, 3이고 여기가 4란 말이죠. 학생들이 되게 많이 당황을 해요. 왜? 1, 2, 3에서 2, 3, 4를 빼야 되는데
4는 뭐야?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겹치는 부분에 해석되는 것만 빼는 겁니다. 즉 1, 2, 3에서 2, 3만 빼서 1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오는 게 뭐다? 차집합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여집합을 하기 전에 서로소라는 걸 배워야 돼요. 자, 우리 서로소라는 걸 정수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공약수가 1밖에 없는 두 수를 서로소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집합에서 서로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바로 뭐예요? 두 개의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서로소라 얘기해요. 즉 벤 다이어그램상으로는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예 따로 떨어진 거를 서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서로소면은 어떻게 돼요? 차집합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A 빼기 B는? 자,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어요. 그래서 서로소일 경우는 그냥 A가 나옵니다. B 빼기 A도 뭐가 돼요? 그냥 B가 되는 거죠. 서로소일 경우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뭔가 형태가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많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서로소냐 서로소가 아니냐 이거는 이제 교집합이 있냐 없냐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확인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아직 하나를 보지 않았네요. 뭐예요? 바로 다섯 번째죠. 이제 여집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여집합은 정의로 따르면 x바 x는 u 이 u란 게 전체 집합을 얘기합니다. 전체 집합. 그리고 x는 a에 속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 우리는 이제 전체란 표현을 그리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준이 되는 전체가 존재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이수 지명 표현하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집합고등학교 1학년 2반 이렇게 돼 있었어요. 집합고등학교 1학년 2반이라고 얘기하면은 집합고등학교가 전체 집합이에요. 그 중에 1학년 2반이 이렇게 A라는 집합으로 따로 있는 거겠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요 바깥쪽에 해당하는 거 1학년 2반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여집합이라고 해요. 근데 전체가 되는 기준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전체 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같은 경우에는 집합고등학교. 그걸 전체로 놓고 1학년 2반 학생을 A 집합으로 놓으면은 1학년 2반 학생이 아닌 애들은 전부 다 뭐예요? 바깥에 있는 거죠. 집합고등학생이지만 1학년 2반이 아닌 애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요 네 개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서로를 빼고 네 개에 대해서 구분을 잘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 합집합이라고 주어졌어요. 합집합은 A 합집합 B 그리고 X바 X가 A에 속하고 또는 뭐였어요? X가 B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또는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교집합은 A 교집합 B 이거를 컵 모양이라 해서 합집합을 A 컵 B라고 얘기하고요. 교집합을 A 헤드 B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한글로 쓸게요. A 합집합 B, A 교집합 B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X가 X가 A 그리고 X는 B에도 속해 있는 양쪽에 다 속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겹치는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집합은 A 빼기 B, A 빼기 B랑 B 빼기 A는 엄밀히 달라요. X가 X는 A에는 속하고 그리고 뭐예요? X는 B에는 속하지 않는 거. 순수하게 A 쪽에만 속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여집합이 있었죠. 여집합은 이제 전체 집합이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전체 집합은 U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고요. 이제 A의 C라고 얘기합니다. 여집합은 이게 얘기 아니에요.
요 바깥쪽을 우리는 A에 여기 위에 C 첨자를 붙여서 여집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 C가 잠시만요. C가 영어 단어일 거예요. 컴플리먼트 셋인가 해서 이렇게 여집합이라는 표현일 거예요. 아마 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그렇게 해서 C를 붙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게 C 여집합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이 정의는 X는 전체 집합에는 속하지만 그리고 X는 A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체에 들어있지만 그 A 집합에는 속하지 않는 이런 거를 뭐라 그래요?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 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본적인 정의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합집합만 또는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그리고를 쓰고 있죠. 그리고 영어로 쓸 때는 보통 이걸 or 얘를 and라고 쓰죠. and 얘도 A and B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and를 씁니다. 두 개 다 이제 성립이 돼야 되는 경우, or은 둘 중에 하나만 성립이 돼도 되는 경우를 이야기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집합의 형태고요. 이 차집합에 한해서 좀 이따 배울 거긴 하지만은 바로 A 빼기 B를 교집합 형태와 차집합 형태로, 교집합 형태와 여집합 형태로 표현하면 A 교집합과 B의 여집합이 만나는 부분, 이렇게 표현도 가능합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집합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다 얘기를 했는데요. 이 집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익숙해질 만큼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잠깐 끊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 끊고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따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